주인의식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상하게 언어 플레이가 돼가지고 주인의식이란 주인이 갖는 의식이다. 저는 이걸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의식이란 어떤 거예요? 내가 그 일의 100% 주인은 아니지만 그 일 자체, 무형의 일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그 일의 오너다, 즉 주인이다 라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 이게 주인의식이죠. 회사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주인의식이 아니라 원래부터 주인의식이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라, 주인이죠.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저는 사업하기를 잘했을까요? 저는 경영자 스타일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이게 잘했다, 잘했다라고 느낄 때 굿 포인트와 못했다라고 느낄 때 새드 포인트죠. 슬프죠. 잘했다고 느낄 때는 뭐니 해도 머니가 가장 감도가 높죠. 돈이 좀 쌓이네. 사람들이 좀 우리 브랜드 알아보기 시작하네. 직원들이 이제 실력 발휘를 하네.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겼네. 그러면 나 사업하길 잘했구나. 아이고 직장생활보다는 아무래도 사장이 그래도 사업이 좀 낫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반대로 어때요? 돈이 없네. 월급 주기 힘드네. 나 혼자 일하는 것 같네. 직원들은 일 안 하고. 가족들 보기 힘드네. 아이고 뭐 아빠 뭐 아내 애들 또 퇴사해. 드릴 말씀. 고객이 안 오죠. 그러면 이거 슬픈 지점이죠. 자, 여러분들은 왼쪽 지금 사업 시작하기 잘했다 이런 느낌이십니까? 오른쪽 나 너무 힘들어. 사업 괜히 했네. 접거나 어디 그냥 뭐 회사에서 어디에서 뭐 한 300만 원만 준다 그러면 나 그냥 거기 가서 일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세요. 이거 현실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정말 힘든 지점이 있죠. 나머지는 예측 가능합니다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직원들 제대로 성장시키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아마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으로 좀 좁혀서 들어와 보죠. 가장 첫 번째는 아마도 번아웃을 호소할 때, 이럴 때 참 나 사업 안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솔직히 너무 지쳤어요. 이 정도로 일했으면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점점 제 위치가 애매해지는 느낌이에요. 저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 너무 힘든데 이게 일시적으로 힘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없네요. 나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나 정신병 걸리고 의사가 너무 그러지 말래요. 나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경영자로서 참 죽을 지경이죠. 죽을 지경입니다. 직원들의 번아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경영자는 번이 아니라 번아웃 될 것 같죠. 두 번째, 책임을 피하는 직원들로 주변이 감싸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죠. 디자이너가 저한테 파일 늦게 줬고 미리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는지 난 몰랐어요. 어차피 결정은 대표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직원이 책임 회피성으로 나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죠. 뭐 쉬는 날 혼자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소통하고 싶은데 뭐 쉬는 날 연락하면은 뭐 연락 안 받는다 그러고 카톡 금지법 이야기 흉흉한 이야기 제정될 것 같다. 아직은 아닙니다만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혼자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나 사업하길 잘했나? 나 사업 진짜 힘드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매니징. 제가 받은 질문들을 요약하고 정리해 보면 대략 이런 말이죠.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미팅 해야 됩니까? 그 항목 제가 해도 됩니까? 자꾸 물어봐. 어느 정도 했으면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마이크로 매니징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계속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블라인드 사이트들에서도 익명 사이트들에서도 최악의 직장 동료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일을 미루거나 책임 회피하는 핑계만 대는 유형들, 이런 사람이랑 일하고 싶지 않아요. 책임이라는 단어죠. 책임. 나는 책임지고 싶어 하진 않지만 막상 모든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책임 안 지고 자꾸 떠넘기면 다 싫어하죠. 책임 회피가 책임 회피니까. 책임 회피는 책임 회피해야 되죠. 조금이라도 자신이 잘못했다거나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면 필사적으로 책임을 회피하죠.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하면 그 사과 참 좋아요.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용서합니다. 이거 된 거 좀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거 제 잘못입니다 하면 비난의 화살이 더 갑니까? 우리 솔직히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그거 제 책임입니다 라고 하면 비난의 화살이 더 많이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면서 이른바
학교폭력위원회입니까? 학폭으로 내가 인정받으면 그 성적표에다도 적고 생활기록부에다도 적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못 적게 하는 거고요. 가처분 신청 내고 소송까지 가고 대학 입시 될 때까지만 버티면 되죠. 예. 아니, 대학 입시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 날 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강력한 처벌이 대학에서 제대로 교육하고 이렇게 계도하기를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학교에서도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이라고 하는 거, 뭐 최근에 백종원 대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만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백종원 대표 시그니처 표정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 시그니처 표정이죠. 턱을 이렇게 개지도 않고 이렇게 개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없어요.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이요. 예, 내 직장인이 스스로 해야지 생각하는 분들 없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는 얼마 전에 주인의식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상하게 언어 플레이가 돼가지고 주인의식이란 주인이 갖는 의식이다 이렇게 왜곡시켜버렸는데 저는 이걸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곡시켜버렸는데 그렇지 않죠. 주인의식이란 어떤 거예요? 내가 그 일에 100% 주인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 일 자체, 무형의 일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그 일의 오너다, 즉 주인이다 라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 이게 주인의식이죠. 회사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주인의식이 아니라 원래부터 주인의식이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라. 주인이죠. 여러분들 주인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사용, 수익, 처분. 현대법상 어떤 일의 주인, 즉 소유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세 가지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소유권이죠. 이 핸드폰이 내 거다. 그럼 핸드폰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고, 수익, 이 핸드폰 남에게 빌려줘가지고 야 빌려줬으니까 100원 나한테 줘 했을 때 그 100원은 내가 정당한 돈이죠. 처분, 내 거니까 내가 팔 수도 있는 거고 던질 수도 있는 거고 깰 수도 있는 거고 뭐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란 단어는 사용, 수익, 처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가 내 거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 있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 제한이 되는 겁니다.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 그러면 내가 사용, 수익, 처분하는데 여기다가 뭐 공장 지을 수 있고 뭐 그 소 한 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아파트 안에서 기를 수 있습니까? 뭐 소가 아니라 뭡니까? 호랑이 한 마리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내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인이라 하더라도요.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닙니다. 전체 이익에 한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이 회사의 꼭 오너, 내가 주식을 51% 이상 가지고 있어야 주인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어를 회복하자라는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익명 사이트에서 이런 흉흉한 이야기들 나오는 겁니다. 한화비전이죠. 주인의식을 가져라. 입사할 때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이거 생각해보면 웃기는 이야기 아니야? 내가 주인이면 내가 자율적으로 그 의식을 가질지 말지 내가 결정하는 거지 왜 나를 주인이라고 정의했으면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인의식을 가져라 마라 명령하는 거냐? 네, 불만이 있겠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건 많이 된다. 경영진에서 애사심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 책임만 주지 말고 권한을 준다든지 정말 내가 주인이라고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줘서 주인처럼 만들어줄 생각하는 건 모르겠는데 주인의식을 가져라. 나 주인의식 안 갖겠다. 예, 이분 승진하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저의 후배나 제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온다. 그러면 공감은 필요합니다. 네, 오죽했으면 책임은 안 주고 권한은 안 주고 책임만 지라 그러고 일일이 뭐 터치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일하겠다고 결심하는 거 그거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고 쓸쓸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후배야, 사랑하는 나의 조카야 잘 생각해봐. 그거는 그 회사가 잘못한 것이지 그 회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네가 너의 인생에서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빠로서 삼촌으로서 선배로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니까 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만 해도 괜찮겠어? 그 회사가 너에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네가 그 하는 일에 서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너는 네 인생에서 주인이 아닌 거야. 너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하루에서 네가 주인처럼 살지 않는다면 너는 어디서 행복감을 찾겠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네가 주인처럼 의사결정하고 너의 능력 범위, 주어진 범위가 어느 공간이라도 있을 텐데 그 공간 안에서라도 주인처럼 일하기를 바래. 그래야 너 행복할 수 있어.
그 회사의 사장은 내가 몰라. 그러니까 그 회사의 사장을 내가 만난다면 그 사장님한테도 내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나 내 앞에는 너가 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생각해봐. 주인의식을 가져. 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 1981년도 사진이라 그러죠. 정주영 전 회장님과 이명박 전 사장님, 전 대통령. 이분이 이제 신입사원 환영회 때 이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현대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보는 사진입니다. 현대 교육하러 갈 때 가끔 가져갑니다만, 뭐 정주영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 했다 그러죠. 이 친구는 대리를 시키면 과장급의 일을 하더라. 과장을 시켰더니 차장급의 일을 하더라. 차장을 시켰더니 부장을 시켰더니 임원급의 일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조기 승진시켜주고 특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 됐다를 승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만 그 자리에 올라간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숙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회사원의 신화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인 거죠. 어디 뭐 서울대 법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주인의식. 이거 뭐 무슨 81년도 정주영, 이명박 언제적 이야기냐?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프로덕트 오너, 즉 PO라는 단어를 씁니다. PO.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기능만 하지 말고 어떤 상품에 대해서 프로덕트 오너가 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너란 단어, 주인이란 단어 아닙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팀장이 되면 프로덕트 오너가 되고 임원진, 고객 지원, 고객, 프로덕트 매니저,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팅 모든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해서 당신이 개발자든 디자이너든 마케터든 혹은 관리직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지 당신이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상품에 대해서는 프로덕트 오너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일하세요. 이 이야기, 주도적이라는 말, 주인의식이라는 말, 책임의식이라는 말 같은 말 아닙니까? 게다가 10개월 차 업무 능력 없는 후임 관리에 대한 고견을 요청합니다. 블라인드 사이트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는 곳 아닙니까?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예요? 업무 10개월 차인 지금도 실수투성이를 내고 있는 이 후임 때문에 영수증 풀칠, 전표 정리, 뭐 변경 신고, 간단한 업무만 시키고 뭔가 고민해서 해야 될 업무를 넘겨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 고민을 자체를 안 돼. 혼자 고민 자체가.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라는 말을 초반에 많이 해줬는데도 실수해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뜻인 실수해도 이게 내가 있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는 마음껏 해. 내가 있으니까. 이 말이 최선을 다해. 네가 혹시 실수하면 내가 보완을 하겠지만 가능한 실수 안 하기를 바래. 이 말이죠. 그런데 요 후임은 어떤 후임이냐면 진짜 내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실수를 바로 다 넘겨. 일은 결국은 다 팀장이 다 해.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랑 일하고 싶냐?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일하고 싶어요? 주인의식 없는 사람이 일하고 싶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유튜브 선생님도 주인의식, 책임의식 비슷한 이야기예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뭐 좀 다른 게 있기는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주인의식이라는 단어 괜히 뭐 좀 논란이 되는 단어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책임의식이라고 하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소서, 소제목, 포부 쓰는 법에도 주인의식이 포함된다. 포부,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10분 뒤와 10년 후를 동시에 생각하는 사람, 대체할 수 없는 인력, 기업 이념에 대한 어떤 그 공감, 만약을 줄여가는 사람, 이런 단어들 입사 지원서 쓸 때 써라. 링커리어, 채용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을 성장시킬 때 입사 초기부터 성장시켜야 되는 게 뭐냐? 책임의식이라는 거예요. 책임의식. 어떤 일을 작게 맡았다 하더라도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보는 경험을 하면서 키워야 됩니다. 조기 퇴사도 많습니다. 조기 퇴사도 많고요. MZ세대의 조기 퇴사 비율이 높다. 50% 이상이고요. 개인 만족이 훨씬 중요한 세대라서 그런 것 같다라고 대답한 것도 60.2%가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매니징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로 매니징은요, 이게 서로가 죽이는 거예요. 서로가 죽이는 겁니다. 직장인 여러분, 경영자나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들 지금 마이크로 매니징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호적이기 때문에 그 부부지간이 여러분들의 오은영 박사 이야기라든가 부부 상담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다 뭡니까? 사실은 남편이 문제여서 왔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시청자 관점에서 보면 남편이 문제가 아니네. 저 상담하러 온 저 사람의 문제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죠.
또 반대로 오은영 박사를 찾아온 수많은 부모들을 보세요. 금쪽이가 문제가 아니네, 부모가 문제네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원인데 내가 마이크로 매니징을 당하고 있다? 그거 리더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반대로 사장님인데 우리 직원들은 마이크로 매니징 안 해주면 어떤 일도 안 하려고 그런다. 책임의식도 없고 다 시키는 대로만 하고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도 제대로 안 한다. 하나 알려주면 둘, 셋 그거는 뭐 아니다. 난 마이크로 매니징 하느라고 힘들다. 그러면 그거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자 스스로의 문제일 가능성도 큽니다. 자, 이제 대안으로 가보죠.